우리는 종종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나 직업 같은 겉모습에 영향을 받지만 진짜 인상을 남기는 건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이 풍기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수가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이는 모습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대화를 끊고 공기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말의 방향이 자기중심적이거나 상대를 평가하거나 비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임 자리에서 말과 행동은 고스란히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론 비교하거나 괜한 농담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 옆에 머무르고 싶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말로 중심에 서려는 사람은 결국 외면받지만 조용히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은 결국 모두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존중받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지 않고 상황을 읽어 필요한 말만 건넵니다. 단 한마디로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 줄 아는 이들입니다. 둘째, 절제된 태도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타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대화가 막힐 때 자연스럽게 다른 이에게 이야기를 넘기고 말이 서툰 사람을 배려하며 흐름을 이어갑니다. 셋째, 관찰력과 배려입니다. 작은 눈빛, 미세한 말투의 변화를 읽고 그에 맞춰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사람. 그 말은 과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의 품격은 거창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배려와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기억되고 싶은 사람은 처음만 반짝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도록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보다 태도에서, 화려함보다 따뜻함에서 빛이 납니다. 이 따뜻한 진심이야말로 결국 우리가 남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인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받는 순간은 꼭 화려한 말이나 과장된 행동에서 비롯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말수는 적지만 상대를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 시선을 마주하고 미소 지으며 마음을 담아 듣는 모습, 그런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속에 오래 남곤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 사이의 온도를 바꾸는 순간 우리는 진심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띄게 중심에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서서 이야기를 주도하지도 않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누구보다 환하게 웃었고 누군가 말할 때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 말 하나하나에 진심이 실려 있었기에 모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감동시키기 위해 많은 말을 하려 합니다. 멋진 말을 하려 하고 유머를 더하려 애쓰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리는 건 오히려 듣는 자세입니다. 경청은 가장 큰 공감의 표현이며 그 안에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말보다 더 큰 힘이 있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진심은 단순한 말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의 표정, 상대를 대하는 눈빛, 잠깐의 침묵 속에 흐르는 마음가짐까지 모두 진심을 보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슬픔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고 모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중심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중심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조용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 사이의 진심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퍼져나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모임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본의 아니게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투나 태도, 사소한 습관 하나가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다정한 인사로 시작해도 어느새 자기 자랑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처음엔 대단해 보이지만 반복되는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피로감을 주고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농담을 던지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걸 모르곤 합니다. 특히 외모나 직업, 나이 같은 민감한 주제를 가볍게 이야기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불편함을 주게 되죠. 상대가 무심코 웃었더라도 그 웃음 뒤에는 어쩌면 다시는 저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흔한 유형은 비교하는 말버릇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나는 더 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대화를 자신의 경험으로 덮어버립니다. 공감이 필요한 순간에 비교를 들은 사람은 위로는커녕 위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말과 행동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중심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말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고 상대는 이야기를 위한 대상이 아니라 배경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진심이 닿을 리 없고 대화는 공감이 아닌 불쾌함으로 채워집니다. 반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대화에서조차 중심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말보다 그 사람의 감정을 더 생각합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태도는 조심스럽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결정적인 지점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는 결코 화려한 말솜씨나 눈에 띄는 존재감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듣는 자세와 말의 온도에서 진심은 전달됩니다. 그렇기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내밀 때 비로소 그 자리는 편안한 관계로 채워지게 됩니다. 모임 자리에 나가보면 꼭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외모가 출중하거나 직업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 앉아있는 자세,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은은하게 드러나는 품격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죠. 이런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조용히 분위기를 주도하고 다른 이들은 자연스레 그 옆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다른 의미로 눈에 띕니다. 과한 말투, 불필요한 농담, 자기를 드러내려는 몸짓 등으로 인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결국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죠. 모임은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자랑, 경계를 넘는 농담, 대화를 자기 중심으로 이끄는 말버릇은 타인을 멀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에 한마디를 던지고 조용히 경청하며 타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동창회나 직장 회식 등에서 조용하지만 중심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며 상황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보내고 말보다 태도에서 진심을 느끼며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고충을 들을 때 자신의 경험을 들먹이는 대신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힘들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을 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입니다. 존중은 소란스러운 자랑이나 화려한 언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리를 지키는 침묵, 경청하는 눈빛, 조용한 배려 속에서 자랍니다.
사람은 타인을 향한 말과 행동에서 스스로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태도는 결국 누구보다 깊은 인상을 남기고 오래 기억되는 사람으로 우리 곁에 남게 됩니다. 모임의 주인공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본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혼자일 때는 스스로를 통제하기 쉬운 반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군중 속에서 빛나고 또 어떤 이는 말과 행동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줍니다. 모임이란 거울과 같아서 그 속에 비치는 사람들의 태도와 말투,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의 성품은 타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순간에 가장 진실하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특별한 이익을 줄 수 없는데도 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킨다면 그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태도인 셈입니다. 모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나 인기 있는 사람에게는 웃으며 대하다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심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한 대학 교수는 실제로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몇 명씩 조별로 묶어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일부러 각 조의 말수가 적고 조용한 학생을 배치했습니다. 과제가 끝난 후 조원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을 묻자 놀랍게도 대부분이 그 조용한 학생을 언급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늘 경청했고 갈등 상황에서는 정리해주며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보다 신뢰를 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철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사람은 타인 앞에서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연기하지만 무언의 태도 속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이런 무언의 태도가 자주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집중해서 들어주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만지며 흘려듣는지 혹은 불편해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지 아니면 외면하는지 등 사소한 순간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모임에서는 결국 말보다 태도보다 배려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모임 자리에서 조용히 옆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분위기가 어색할 땐 가볍게 웃으며 이완시켜주는 사람, 말없이 물을 따라주거나 자리 배치에 신경 써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보다 마음으로 중심이 됩니다. 그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고 그들이 자리를 뜨면 어딘가 공허함을 느낍니다. 결국 모임 속 태도는 인격의 총합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거창한 철학이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 진심 어린 배려 한 조각에서 비롯됩니다. 모임은 매 순간 우리를 비추는 무대이며 그 안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결코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모임 자리에 나가면 괜히 불편해지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 이상하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쌓이는 사람 말입니다. 겉으론 친절해 보여도 대화 후엔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고 분위기를 띄우는 듯 보이지만 실은 모두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사람들. 놀라운 건 이들이 자신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나는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야. 나는 편하게 말하는 스타일일 뿐이야 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보입니다. 첫째는 자기 과시형입니다. 자신의 자랑을 아무렇지 않게 풀어내며 이야기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끌어당깁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자신이 평가받는 듯한 기분에 서서히 지칩니다. 대화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고 묘한 경쟁 분위기로 바뀌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둘째는 친근함을 빌미로 불편한 농담을 하는 유형입니다. 요즘 살 좀 찐 것 같다. 아직도 그 일해? 같은 말들은 겉으론 농담처럼 보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엔 오래 남는 상처가 됩니다. 상대가 웃고 넘어갔다고 해서 진심으로 웃은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할 뿐 마음속에 쌓인 감정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셋째는 비교 중독형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민이나 근황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자신의 경험을 들먹이며 상대의 상황을 평가하거나 가볍게 넘기려 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그런 일 있었는데 더 힘들었어 라는 식의 말은 상대를 위로하기는커녕 위축시키고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결국 이런 사람 곁에서는 누구도 편하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핵심 문제는 대화의 중심에 상대가 아닌 자기 자신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존중이나 배려보다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위신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거죠. 반면 진심으로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먼저 헤아릴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말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기억됩니다. 모임에서 어떤 사람 옆자리가 가장 먼저 차는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어떤 사람 곁에 사람들이 남아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진짜 인격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모임과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이는 단지 말투 하나, 앉은 자세 하나로도 주변의 존중을 받고 또 어떤 이는 말을 할수록 사람들의 신뢰를 잃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입니다. 어떤 이는 유난히 말수가 적지만 그 사람이 입을 열 때마다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반면 말이 많고 유쾌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불편함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심이 되는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끌어가기보다는 경청하고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의 처지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에게 신뢰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말로 돋보이려는 사람보다 조용히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 결국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말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않고 상황과 사람에 맞는 말을 고릅니다. 실수한 누군가를 다그치기보다 물티슈를 건네며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분위기를 바꾸고 모두가 그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절제된 행동을 합니다. 나서기보다는 타인을 빛나게 하고 말이 서툰 사람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배려를 실천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고 불편함을 줄이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힘, 그리고 말과 행동 속에 진심을 담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화려한 말솜씨가 아닌 조용한 배려가 사람들의 신뢰를 불러오고 그 결과 모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모임 속에서입니다. 어떤 이는 말 한마디, 앉은 자세, 타인을 대하는 태도만으로 조용히 사람들의 중심이 됩니다. 반면 어떤 이는 과도한 존재감, 불편한 농담, 자기 중심적 태도로 주변의 공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결국 외면당합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여도 자랑으로 포장된 이야기, 타인의 사생활을 캐묻는 호기심, 비교와 평가로 점철된 대화는 결국 관계의 벽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멀어집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달라요. 많이 말하지 않고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줍니다. 말보다 눈빛과 고개 끄덕임으로 공감하고
말 한마디 없이도 위로를 건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보다 상대의 감정을 우선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의 주인이 되려 하지 않고 상대가 주인공이 되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 따뜻한 배려가 사람들의 신뢰를 부릅니다. 반면 꼴불견 유형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끊임없는 자기 과시형. 대화를 자랑의 장으로 만들고 은근한 경쟁 구도로 분위기를 흐립니다. 둘째, 비하성 농담형. 가벼운 말투로 타인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며 웃음을 유도하지만 결국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셋째, 비교형. 상대의 경험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더 나은 선택을 강조하며 대화를 일방적으로 이끕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타인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군중 속에서 더 잘 본성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진짜 성품은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 순간에 드러난다고 했죠. 실제로 모임 속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보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늘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옆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태도, 존재감보다 진심. 그게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보세요. 그런 경험담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읽다였습니다.